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9시 45분이 막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그 2차전지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서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세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하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흐름, 그리고 한미 간의 이슈, 그런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간의 관세는 유예했다는 거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지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 자체는 테마의 전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제 시세에 큰 차익을 줬던 방산주가 오늘 차익 매물이 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바로 전형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일부 차익 실현 털기 과정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정부안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2차 전지 테마주 전환은 시작됐다. 그 흐름은 이렇게 대응하라,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역전됐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관심주로 부상하고 하이닉스는 상단 정체 현상에 겪게 됐는데, 왜 그런지 그 흐름도 짚어드리고 투자 방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심 가졌던 2차 전지주. 2차 전주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개장 초에 한번 딱 흔들었죠. 음봉으로 흔들었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그 기술적 흐름 속에서 이미 바닥을 뚫고 나오는 흐름은 이미 벗어났다고,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미 대세 테마로 지금 올라섰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서 어떤 걸 보고 찾을 수가 있느냐,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셀 3사에서 후발주자인데 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는 오늘 삼성 SDI 굉장히 강하죠. 삼성 SDI는 여러분들이 감춰진 히든 카드가 있나를 봐야 돼요. 감춰진 히든 카드. 히든 카드가 뭐냐, 이제 그걸 봐야 되고, 지금 LG 엔솔이 워낙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까 LG 엔솔로 관심이 몰렸는데, LG 엔솔보다 히든 카드 하나 정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페이싱 하다 보면은 마지막 히든 카드 딱 봤죠. 바닥에 투페어가 딱 깔렸는데, 그 다음에 바닥에 투페어가 딱 깔려 있으면 히든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하우스가 됐냐 안 됐냐,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은 플러시 정도의 어떤 그 이른바 집을 지어놓고 있고, 삼성 SDI는 바닥에 투페어 딱 깔아놓고 마지막 히든 카드 한 장이 딱 쥐고 있는 그런 형국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2차 전지 흐름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흐름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인데, 지금 아침에 개장초 때는 다 음봉이었는데 다 양봉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LG 엔솔이 이제 아침에도 그 양봉을 났다가 지금 음봉으로 지금 확 돌았었어요. 근데 이 흐름은 LG 엔솔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대세는 LG가 선도 주도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익 매물이 LG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이른바 같은 셀을 만들고 있는 SK와 삼성 쪽으로 이른바 매수세가 이동을 했고, 아울러서 소재, 특히 ALFP 소재 중심으로 이제 매기가 이동하면서 엔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군들로 이제 관심사가 옮겨갔습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 대장은 셀이다. 그래서 LG, SK, 삼성. 근데 SK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SK를 보시면,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현재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7월 달에 12만 5천 원 한번 갔다가 지금 밀렸다 왔잖아요.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은 이른바 저점에서 고간에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지금 SK1이라는 회사가 지금 분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가 SK1이 SK이노베이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주가가 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SK의 정유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분사를 해야 투자 매력도가 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주식을 받아가지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 같아요. 따라서 1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 전략으로 봐서는 SK이노베이션도 저점 매수의 찬스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종목군의 오늘 움직임은 역시 이제 삼성 SDI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I 흐름을 보시면 지금 삼성 SDI 이제 일봉을 보면 일봉에서 보게 되면 한 번 밀렸다가 오늘 봉이 굉장히 큽니다. 봉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큰 봉의 흐름을 나오게 하는 부분은 강력한 수급이에요. 수급. 이 수급이 없이는 가지 못 가는 거고 오늘 장중에 20만 4,500원을 뚫었어요. 뚫었는데 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삼성 SDI도 지금 올해 25년도의 최고가가 한 24만 원 정도 돼요. 24만 한 5천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삼성 SDI가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 최고가의 경신 가격이 저는 이 가격이라고 봅니다. 주봉 60일선을 기본 돌파하는 그 가격인데 이게 이제 25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 25만 원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시그널을 시도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미 주봉 시그널에서 이 35만 원 주봉을 뚫고 지금 40만 원대를 가고 있잖아요. 완전한 정배열로.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I도 같은 파동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개별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제가 참고만 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시장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있냐.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자팔자의 심리가 어디로 가가 있냐를 보는 게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봐요. 저는 기술적 분석에 아주 기본적으로 잘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참고 지표로만 씁니다. 저는 마켓 트레이더에 더 가까운 이제 시장 흐름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마켓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장 흐름은 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이른바 키 맞추기에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때 황제주 있다 흐름 보게 되면은 삼성 SDI가 LG 엔솔보다 더 주가가 높았어요. 그리고 한 2년 전만 해도. 따라서 이 가격 상승 메리트가 삼성 SDI가 더 있다. 그리고 LG 엔솔은 선도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가장 후발주인데 SK온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분사를 대비하고 가장 저점에서 좀 주식을 사놓는다고 한다고 치면은 그것도 괜찮다. 저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금의 형편에 맞게끔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자,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완전한 역배열이 되려면은 월봉으로 가려면은 지금 이게 삼성 SDI는 30만 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 파동 사이클이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를 봤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년 상반 그러니까 삼성 SDI가 분기 흑자가 나오는 시점이 4분기인데 4분기의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2월 정도 되거든요. 1월 달이면. 그래서 그 사이클에 혹시 이 월봉 사이클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올 건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눈여겨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G엔솔은 확실한 선도주인데 LG엔솔은 지금 느린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근데 LG엔솔은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40만 원대를 뚫으면 그 다음에는 상당 부분 매물을 흡수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페이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LG엔솔이 과거에 고점이 70만 원이었는데, 뭐, 그게 고점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LG엔솔이 지난 한 4, 5년간 북미에 투자한 이른바 2차전지 라인 자체가 국내에서 가장 탑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미 3년 전의 주가 흐름과는 차별이 다른 시세를 내버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관점 내에서 잡은 사람들은 단기 파동에 휩쓸리지 말고 중기 파동으로 잘 끌고 가는 그런 뚝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내일 31일 날 이제 IR을 합니다. 실적 발표합니다. 가장 실적 안 좋습니다.
가장 실적 안 좋고 내일 그 실적을 발표하는 전날 이렇게 큰 오늘 주도주가 돼버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 생각은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을 달려갔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의 기본적인 통화를 했고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은 테슬라와의 기본적으로 삼성 SDI의 빅딜도 한번 나중에 중기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른바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 다음에 남겨진 히든카드 이 히든카드가 뭐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어제로 마감한 제 오늘의 유망주 네이버에서 오늘의 유망주 딱 치면 이제 제 카페 이름이 오늘의 유망주입니다. 그게 이제 제 가족 회원들한테는 늘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회원들한테도 내 2차전지 흐름을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흐름 내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이슈. 지금 이제 정부가 세법 개정하고 있죠. 상법 개정 후속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왜 이재명 정부가 지수 5점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느냐. 이 부분은 원래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으로 이제 높였던 건데, 그것을 10억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맞추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부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흐름에서는 개인이 한 종목당 10억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이 되면은 세금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의 최고 소율이 지금 이른바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으면 지금 세율이 지금 49.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자를 받아도 49.5가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지금 49.5가 세율입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을 좀 낮춰서 38.7이 정부 안이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머니무브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 오려면 적어도 27.5로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주식 투자자가 더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이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정회의에서는 49.5로 되고 있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38.7 정도로 절충안을 찾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 가닥이 추러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 소득 이제 세율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자에 대해서 단지 이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할 거냐. 이른바 이제 저희들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금융소득을 내면은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소득과 분리해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주식을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중장기로 우량주가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여부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이번 주 고비 계속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일본과 유럽이 15%를 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과 미국과 이제 일본과 대만은 그야말로 이제 우방 중에 우방인데 저는 15%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협상이 되지 않은 나라는 20에서 25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협상이 안 됐으면 20% 맞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달려가고 기재부 장관이 달려가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재부나 산자부의 핵심 멤버들이 막 미국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15%를 맞추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책을 조율해서 널리 알리는 일을 제가 이른바 했던 일이 있었다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미 간의 기본의 긴밀한 이슈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한미 핵심 관계자가 계속 이제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15%를 맞추기 위한 이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 후반,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토요일 날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15%가 저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중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먹였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시진핑이, 그럼 우리도 못 참아. 해서 이렇게 엄청난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뭐, 중국에 주체해 있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살짝 해서 관세 유예해줄게, 재협상하자. 그렇게 해서 2차 협상했잖아요. 그게 이제 추가 더 유예했어요. 60일. 그래서 60일의 시간을 갖고 조금 더 협상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도 어느 정도는 상당한 그 관세 협상을 좀 열어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 대응 전략. 증권주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증권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주가지수 5천에 맞춰서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단기 사이클로 증권주를 보셨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증권주는 1년에 한 번 움직일까 말까 해요. 하지만 움직일 때 크게 간다. 따라서 결국 종목 차별화도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증권주는 지수와 같이 움직여요. 지수가 3,300, 50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금을 크게 갖고 계신 분이 배당 소득과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상법 개정 효과를 노리고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과실을 길게 보실 분들은 증권주를 홀드하시라. 하지만 짧게 보실 분들이 이 종목에서 뭐가 대박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길게 보면 대박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강력한 지지름을 보이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 종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미래에셋증권만 보더라도 지금 8,000원에서 지금 2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9,000원대 가고 있잖아요. 흐름을 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주봉으로 봐더라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5주째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두 달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게 턴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과정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증권주는 지수 3,500, 3,800 지수와 함께 대응할 종목이지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과 마인드를 꼭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메이저 투자자라면 이재명 정부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정치적 이념 다 빼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 공약 이행률이 96%입니다. 그리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념을 떠나서. 따라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 그리고 적어도 머니무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봐요. 따라서 상법 개정도 한 방에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올해 첫 해 아직 6개월도 안 갔기 때문에 1년 내에 걸쳐서 계속 단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흐름 속에서 매도보다는 계속 매수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그런 흐름으로 가야 돼요. 지금 오늘 현재 시장도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44주 가고 있습니다. 선물도 660억 순매하고 있습니다. 1240억 순매수, 660억 순매수. 개인은 외국인이 사니까 이제 2천억 순매도하고 있죠. 결국 외국인은 시장은 우상향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과 시장의 대응 전략을 짧게 보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증권주도 길게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이 저점이다. 아직도 저점이다. 그렇게 보시고 보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보고 이미 테마주가 방사는 차익 매물 구간에 있고 조선주는 차별화해서 상단 정체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잘 이용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톡커피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계속 애시청해 주시면 계속 좋은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목요일날, 수요일날 여러분께 제가 아침 19일날 전략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